여러분, 혹시 부모님 재산을 미리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산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나눌지 가족들끼리 은밀하게 이야기 나눠본 경험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풍경은 생각보다 낯설지 않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부모님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효녀로 돌변하는 자식들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죠. 오늘은 그런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영자 씨의 집 거실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적막함을 깨뜨릴 뿐이었죠. 65세의 영자 씨는 오늘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봐도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한 달 전 생신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도 30초 남짓한 형식적인 축하 인사뿐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 요즘도 바쁜가 봐요. 영자 씨가 남편에게 말을 건넸지만 남편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도 회사 일이 급해서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요. 나는 핑계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으니까요. 1년의 설날, 추석 2번 정도 겨우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밥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급하게 떠나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 수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뵈러 갈게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영자 씨는 이 갑작스러운 연락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찾아온다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 씨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죠. 어머, 그새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평소엔 듣지 못했던 과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수진 씨가 사온 고급 과일과 건강 보조 식품들이 놓였어요. 어머님,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이거 먹으면 기력 회복에 정말 좋다던데 꼭 드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참을 잡담하던 수진 씨가 슬쩍 본론을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앞동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른다면서요? 저도 우연히 부동산에 들렀다가 들었는데 여기 재개발 확정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영자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소문만 도는 단계야. 수진 씨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때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데요. 제가 미리 좀 알아봤는데 지금 명의를 바꿔두시는 게 훨씬 유리하대요. 집값 오르는 건 나보다 내가 더 잘 아는구나. 영자 씨의 냉소적인 한마디에 수진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에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 재산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세금으로 나라에 다 뺏기면 억울하잖아요. 영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그래서 오늘 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명확해졌죠.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재산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수진 씨는
제가 오늘 요리해 드릴게요. 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자 씨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수진이가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소?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소. 평소 같지 않더군.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식사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애들 교육비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우습게 나가거든요. 거기다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면 4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영자 씨는 밥을 먹으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큰일이에요. 애들이 크니까 방이 부족하잖아요.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강남 쪽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알아보는 중이에요. 분당이나 판교라. 영자 씨가 중얼거리자 수진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거기도 30평대가 15억은 넘어요. 저희 형편에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대출 받아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슬쩍 시선을 돌려 시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계단도 있고 마당도 넓고 청소하시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의 짧은 반문에 수진 씨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어요. 이거 처분하셔서 저희한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모실게요. 진짜로요. 효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요양원 같은데 안 보내고 집에서 정성껏 모실게요. 남편이 기침을 하며 말을 끊으려 했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집이 재개발되면 최소 20억은 받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10억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집 장만하고 나머지로 어머님 아버님은 편한 작은 아파트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영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들 용돈도 저희가 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리면 되죠. 병원비도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둘 사이에는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잘 들었다. 영자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진 씨는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영자 씨는 미소만 지을 뿐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오늘은 밥이나 맛있게 먹자. 수진 씨는 속으로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절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승낙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죠. 식사를 마친 뒤 수진 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영자 씨 부부는 침대에 누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오늘 한 말 들었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듣고도 믿기지 않더군. 우리 재산을 마치 자기 돈인 양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 영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영자 씨 집에 모였어요. 아들 부부는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함께 자리했죠. 거실 테이블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설거지를 도우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거요.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 많이 해봤지. 오늘 다 같이 모였으니까 이야기할게. 수진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발표하시는구나. 오늘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겠네.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거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오후 2시쯤 영자 씨가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다 모여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들었죠. 아이들도 놀이를 멈추고 어른들 주변에 모였습니다. 영자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자 씨에게 집중됐죠. 오늘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 이렇게 모았다. 수진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집 이야기 하시는구나. 얼마를 주신다고 하실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 아파트 인테리어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 이 집 팔기로 했다. 영자 씨의 첫 마디에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다음 말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아버지랑 세계 일주 크루즈 예약했어. 3개월짜리로. 수진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네, 크루즈요? 영자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응, 우리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우리를 위해 살아보려고. 세계 일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크루즈 다녀오시고 나서는요? 영자 씨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한 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뒤에 남은 돈은 사회에 기부할 거다. 우리가 사회에서 받은 게 많으니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기부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영자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이미 변호사랑 다 상담했고 서류도 준비 중이야. 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니, 저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저희는 어쩌라고요? 애들 교육비는요? 집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형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효도할게요. 진짜로 잘 모실게요. 수진 씨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영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효도는 재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얼굴 보여주는 거야.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고.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빴던 건 사실이지만. 영자 씨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바빴던 건 알아. 근데 오늘처럼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던 너희가 재개발 소문 듣고는 일주일도 안 돼서 찾아왔잖니.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조차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있었죠. 수진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 어머님 걱정돼서 온 건데.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수진아, 거짓말은 그만하자. 내가 저번에 왔을 때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해. 집값 이야기, 상속세 이야기, 명예 이전 이야기. 심지어 우리한테 매달 100만 원 용돈 준다는 말까지 했잖아.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자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00만 원씩 준다는 게 얼마나 웃긴 소린지 아니? 이 집 팔면 20억인데. 그 중에 10억 달라고 하고는 우리한테 매달 100만 원 준다고. 그럼 우리가 8년만 살아도 본전인데. 남편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바보로 보였니? 우리도 계산기 정도는 두드릴 줄 알아.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자 씨는 이제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너희가 우리 재산 바라보면서 사는 게 싫었어. 그게 너희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 정말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영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푼도 안 줄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은 우리가 다 쓰고 갈 거야. 그게 너희한테도 좋은 일이야. 수진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어요. 앞으로 정말 자주 올게요.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영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효도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부모 재산 바라보면서 하는 게 무슨 효도니? 그건 그냥 투자지. 투자 말이야.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조언 하나 해줄게. 잘 들어. 수진 씨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섞여 있었어요. 상속은 너희 권리가 아니란다. 이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어머님, 영자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한테 짐 안 되려고 내 노후 자금 내가 다 쓰고 가겠다는 거야.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비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그게 진짜 너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병원비 정도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영자 씨는 다시 수진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수진아, 내 재산 탐낼 시간에 내 적금이나 하나 더 들어라. 그게 내 인생에 훨씬 도움될 거야. 남의 돈 바라보면서 사는 거 정말 불행한 일이야. 수진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네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 부모 재산 바라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가족 먹여 살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남편도 일어나 아들 옆으로 갔어요. 아들아, 우리가 너한테 교육 많이 시켰지.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보탰어.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할 때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영자 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크루즈 예약도 이미 했고, 기부처도 정했어. 너희가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야.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손주들한테는 조금. 영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손주들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먼저 갈게요. 오늘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들도 일어서며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영자 씨 부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서 손만 흔들어 배웅했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했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우리 눈치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우리 인생은 우리 거니까.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크루즈 타고 진짜 세계 일주 할 거예요.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뉴욕도 가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볼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소리야. 수진 씨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당신도 어머니 편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부모님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지.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적금도 더 붓고 재테크도 공부하고 남의 돈 바라지 말고.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재개발 호재 덕분에 예상보다 높은 가격인 23억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집 팔렸다면서요? 영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어제 계약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미 변호사랑 다 정리했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영자 씨는 전화를 끊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3개월 뒤 거대한 크루즈 여객선이 부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갑판 위에 서 있는 영자 씨와 남편은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었고 남편은 깔끔한 재킷을 걸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출발이네요. 영자 씨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남편은 바다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첫 기착지는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도톤보리 거리를 걸으며 타코야키를 먹었어요. 여보, 이거 정말 맛있네요. 남편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동의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왔어야 했는데. 홍콩에서는 빅토리아 피크에 올라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영자 씨는 감탄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곳 가볼 거요.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 씨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여보, 이거 아들한테 보낼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소. 우리끼리 즐기면 되지. 인도를 거쳐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부르즈 칼리파의 올라 사막을 내려다봤어요. 여보, 저기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네요. 영자 씨는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지중해로 들어서자 그리스 산토리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평생 간직할 수 있게.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영자 씨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안 하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 사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소. 아마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았을 거요. 크루즈 선상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같은 또래 일본인 부부, 미국인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도 자식들한테 재산 안 물려줄 거예요. 다 써버릴 거라고요. 일본인 부부의 말에 영자 씨는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잖아요. 왜 자식들 좋은 일만 시켜줘야 해요? 미국인 부부도 거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사는 거죠.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어느 날 저녁 선상 공연장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영자 씨와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고 공연을 관람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감동에 젖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런 공연을 보다니. 꿈만 같아요. 공연이 끝난 뒤 갑판으로 나온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는 별은 육지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보, 저 별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소. 영자 씨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크루즈가 마지막 기착지인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두 사람은 선셋을 감상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의 황혼도 저 석양처럼 아름다울 거예요.
영자 씨의 말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3개월간의 여정이 끝나고 크루즈는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선하는 날, 영자 씨와 남편은 아쉬움에 젖었어요. 여보, 벌써 끝났네요. 남편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또 가면 되지 뭐. 우리한테 시간 많소.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23억 중에서 크루즈 비용 5억을 쓰고 새 아파트 구입에 3억을 사용했어요. 생활비로 5억을 남기고 나머지 10억은 약속대로 기부했습니다. 기부 전달식 날, 영자 씨 부부는 어린이 재단과 독거노인 복지관을 방문했어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재단 관계자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크루즈 잘 다녀오셨어요? 영자 씨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정말 좋았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단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반성했어요. 반성. 영자 씨가 되묻자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부모님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습니다. 영자 씨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엄마는 정말 기쁘다.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랑 제가 요즘 열심히 저축하고 있어요. 재테크 공부도 하고요.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영자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진짜 어른 되는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영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우리 결정이 아들한테도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소. 영자 씨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크루즈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며 남편과 차를 마셨고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상속보다 중요한 건 당당한 노후다. 그렇게 영자 씨 부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자식들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진짜 효도는 재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노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영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하죠.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속은 권리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당한 노후이고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영자 씨 부부가 보여준 용기 있는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